어복쟁반. 백상빈. 나 거기 정말 좋아하는데. 거기 정말. 평양만두가 또 오늘 키워드로 이제 포착이 됐죠. 네네. 제가 그래가지고 오늘 또 이제 이거 관련해서 자료를 좀 찾아봤거든요. 네네네네. 자료를 찾아봤는데 네. 찾아보다 보니까 네. 만두 사진을 계속 보게 되잖아요. 아 진짜 먹고 싶더라. 이거 자꾸 만두를 보니까 만두가 먹고 싶어지더라고요, 진짜. 1차 정상회담 할 때는 네. 평양냉면이 화제였잖아요. 그렇죠. 그때 정말 난리였어요. 그러면서 그때도 사실 평양냉면하고 함흥냉면이 뭐가 다르냐 또 나왔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는 이제 배고파. 너무 배고파. 그러니까 네. 얘기하면 먹고 싶어지다니까. 네, 지금 동네는 뭐 네. 어떤 만두 좋아하세요? 그 만두 하면 저도 가장 생각나는 데는 이 북한식 만두 가보셨을 텐데 어복쟁반. 백상빈. 나 거기 정말 좋아하는데. 거기 정말. 근데 이제 평양만두, 개성만두 뭐가 다른지 잘 모르잖아요. 네. 사진으로 제가 준비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만두입니까? 이게 평양만두 사진이에요. 평양만두? 네네. 아까 그리고 제가 나갔던 개성만두는? 네? 개성만두. 네. 네. 이렇게 봐서는 뭐가 다른지 잘 모를 것 모르겠는데요? 같아요. 네. 제가 한눈에 좀 알아볼 수 있게 찾아달라고 했는데 다들 바쁘셔서 네. 그리고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북쪽으로 갈수록 갈수록 만두가 커지는구나. 커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그 평양만두가 개성만두보다 좀 더 큰 느낌이고요. 그리고 이 모양 자체가 평양만두는 좀 투박한 느낌이에요. 투박한 큼지막한 이런 우리 왕만두. 평양냉면집에서 나오는 만두가 그런 게 이제 생각하면 왕만두. 되겠다. 그렇죠. 평양만두가. 네. 그 개성만두는 그거보다 좀 모양이 세련됐대요. 네. 개성이 원래 좀 문화가 네. 옛날에 이제 그 고려의 수도여서 그랬는지 그런 세련된 문화가 많이 남아 있어서 이제 좀 더 세련됐다고 해요. 네. 그리고 이제 폴 네. 송님 누구세요? 누구요? 만두하면 카트만두? 카트만두 좋습니다. 네. 이런 거 좋아하잖아. 이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은 한민족이라는 거, 같은 음식을 공유하는 그렇죠. 확인하는 자리죠. 예, 그래서 이제 동질성을 확인하고 또 이제 가까워지는 이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 정상회담 때는 이 음식을 그래서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9월 19일 수요일 네. 정상회담 둘째 날. 네네. 네, 마이리틀 뉴스데스크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선배 오늘 무려 네. 지금 네. 뭐 얘기하겠대? 무려 정상회담 이튿날에 엄청난 선언이 나온 데다가 무려 50회입니다. 말이 감사합니다. 50회. 네, 네, 여러분들 오늘 감사합니다. 50회 특집이군요. 오늘 네네, 마리뉴. 그렇죠. 그럼요. 네. 언제나 특집이죠, 저희는. 네, 언제나 특집이죠.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 어제부터 네. 여러분들 아시죠? 네. 3일간 마리뉴 정상회담 특집 방송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많이들 아실 거예요. 우리 그 TV를 보시면 굉장히 눈에 띄는 여기자 한 명이 MBC 특보에 나옵니다. 굉장히 눈이 크고, 그러게요. 네, 굉장히 눈이 크고, 예, 방송을 참 잘한다. 이런 기자가 하나 나오죠. 그런 누굽니까? 자체 평가가 있는 기자. 네, 네. 우리 임경아 기자. 예, 오늘 근데 한 번밖에 안 나가가지고. 예, 제가 어제는 아쉬워요. 마리뉴 직전까지 탔잖아요. 네. 그래서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어젠 목에서 쉰내가 났는데 오늘은 네. 말을 너무 못해서 입에서 네. 또 쉰내가 나네요. 네. 네. 그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오후 되면 주머니 이제 크고 주머니 크고. 네. 저희가 이제 마리뉴 준비하느라고 바쁘잖아요, 오후에. 네. 근데 오늘 사실 임경아 기자가 이제 그 방송 이제 공중파, 네. 공중파에 출연한다고 12시부터 가가지고 계속 대기했잖아요. 대기자. 네, 저 대기자. 계속 일은 안 하고 계속 대기했잖아요. 일도 했습니다, 정말. 대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이제 저의 추측 속에 제가 정보를 입수했죠. 뭐요? 모 기자가 이제 얘기하더군요. 임경아 기자 거기 출연하러 가서 푹 자고 있더라. 거기 거의 지금 피로 풀고 있더라. 아니에요. 제 머리 때문에 누울 네. 수가 없어가지고 네. 잠깐 눈 감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오늘의 마리뉴를 네. 어떻게 잘 꾸려날까를 눈을 감고 대기실에서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임경아 기자가 하는 코너가 정상회담 콕이죠. 네네. 저희가 어제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네. 1차 정상회담 때도 했던 건데 정상회담 그 콕이 네. 뭔지 일단 설명을 잠깐 해주죠. 네네. 어제 네. 보신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정상회담 콕은요,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언론사가 전하는 뉴스 말고 과연 네티즌들은 이게 정상회담과 관련된 어떤 이슈에 관심이 많을까를 빅데이터 분석으로 저희가 좀 분석을 해봅니다. 네. 자, 그래서
저기 어떤 식으로 하는 네네. 거예요? 피디님 혹시 중요한 스트레이트 나오면 저 이거 얘기 다 좀 했던 해주세요. 거예요. 했던 거예요. 네. 오케이. 죄송해요. 네, 여러분 참고로 네네네. 뭐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정상회담 특보를 저희 마리뉴 밑에 자그만 TV로 함께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지금 나왔던 자료 영상이 나오는 것들은 저희가 그냥 저희 대화를 하고요. 만약에 새로운 뉴스가 나오면 곧바로 저희가 여기서 그 전환해가지고 특보를 저희가 물려서 전해드릴 예정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저기 채팅창에 띄워주세요. 그만 얘기하라고. 보고 싶다. 중요한 새로운 그림이 나왔다고 여러분들이 봐주세요. 길게 말씀하실 필요 없어요. 닥쳐! 하시면 저희가 바로 아닥하고 바로 전환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다시 정리해드릴게요. 그래서 정상회담 콕은 이제 빅데이터 업체에 저희가 전문 업체에 의뢰를 해서 저희가 키워드를 한번 빅데이터 기법으로 돌려봐요. 예를 들어서 김정은 위원장 하면은 김정은 위원장과 관련해서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온라인상에서 언급됐는지를 빅데이터 분석 기법으로 뽑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놓치고 있는 여러분들의 관심사가 있지 않을까, 어떤 부분에서 좀 흥미롭게 보고 계신가, 이런 거를 저희가 좀 찾아내서 전하는 코너입니다. 네, 그거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오늘 이제 내일까지는 마리뉴에서 그거를 이제 집중적으로 그 뒷이야기, 배경까지 해서 저희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요. 그 또 오늘 처음 오신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또 마리뉴라는 곳은 어떤 곳인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네. 저희 마이리틀 뉴스데스크는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오픈 편집회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정상회담 관련된 키워드를 들고 왔는데 평소에는 저희가 기사를 가지고 와요. 여러분들과 함께 기사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고 얘기를 해보면서 어떤 기사가 얘기가 되는지, 어떤 기사가 뉴스데스크에 보도될 가치가 있는지를 이 자리에서 정합니다. 여러분들이 투표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투표 방법 먼저 알려드릴게요. 지금 김경 기자 머리 왼쪽에 뜨는 I를 누르시면 투표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투표를 해서 뽑힌 상위권 기사가 당일 뉴스데스크 저녁 기사에 나가는 겁니다. 네, 오늘도 그래서 지금 저희가 키워드 5개를 갖고 왔습니다. 이게 바로 저희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오늘 정상회담 관련해가지고 많이 언급된 주요 키워드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 중에 어떤 걸 뉴스데스크에 나가게 될지 그거를 이제 여러분의 투표를 통해서 오늘 결정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저희가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잠시만요. 계속 닥치라고 하시면 저희가 방송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닥치라고 하면 이제 멈출 건데 여러분들 조건이 새로운 그림, 새로운 진행상이 나올 때 신호를 주시면 저희가 멈추고 방송 볼게요. 시도 때도 없이 하시면 안 됩니다. 얘기해 주세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한 가지 양해의 말씀 드릴 건 저희 항상 여러분이 뽑아주신 아이템이 그대로 뉴스데스크 그날 당일 뉴스에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정상회담 기간 동안은 계속 새로운 이제 특보가 계속 생중계가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오늘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3일 동안은 방송 상황에 따라 뉴스에 못 나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왜냐면 오늘은 마이리틀 뉴스데스크로 이제 뉴스데스크가 나가는 게 아니라 정상회담 콕으로 나가잖아요. 근데 정상회담 콕이란 게 스트레이트 기사, 이제 새로운 기사가 많으면은 좀 1순위로 빠지긴 해요. 이제 스트레이트 위주로 저녁 뉴스가 꾸려지다 보니까 어제도 그래서 못 나갔어요. 저희가 준비를 다 했는데 여러분들이 뽑아주신 걸로 오늘도 좀 비슷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 내일까지 정상회담 때문이니까요.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근데 제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 편집부장님 같이 대화를 했거든요. 근데 편집부장님이 오늘은 나갈 가능성이 높다.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이 투표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뒤에 귀신 있어요? 무서워. 나 이런 거 진짜 싫어해요. 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오늘 이제 정상회담 그 합의 발표가 됐죠?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합의문이 어떤 게 발표가 됐는지. 오늘 합의문이 나와서 아까 정말 기자실에서 정말 시끌시끌했습니다. 저희 대기실에서. 일단 9월 평양 공동선언이 공식적인 이름입니다. 중요한 거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군사적 대치가 사실상 적대 관계를 종식하자라는 합의가 나왔습니다. 이거 정말 소름 끼치는 내용들이 좀 많아요. 보면은요. 일단 이제 우발적인 군사 충돌 방지를 위해서 정말 구체적으로 그 없앨 지피 번호까지 지금 어느 정도 나와 있대요. 한 5, 60페이지에서 상세하게 그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으로 평화지대로 만들자라는 선언은 있었지만 언제까지 어떻게 만질 건지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이거
이제 정상회담 사실 여러 차례 하니까 우리 생활에 관련이 없다고 느끼기가 쉬운데 오늘 합의가 워낙 구체적이고 뭐 연내 이렇게 기한도 정해져 있어서 이런 변화는 우리도 좀 실질적으로 느껴질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많이 관심 있으셨던 게 상사면에서 이상가족 상사면에서 상시적으로 또 만들기로 했고요. 또 여러분들이 또 가장 반응이 컸던 건 이제 마지막 이걸 제일 마지막에 발표하더라고요. 중요해서 우선 비핵화도 있었고요. 비핵화 관련해서는 동창리 엔진 시험장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 참관 하에 폐기하기로 했다는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검증 가능하게. 검증 가능하게. 가장 여러분들이 반응 컸던 거. 이거 했을 때 정말 제 주변에 다 같이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 발표가 오늘 선언에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제 난리 났었어. 그러니까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올해 안에 그렇죠. 라고 얘기를 했죠. 네네네네. 근데 지금 올해 안에가 지금 벌써 9월이 다 지나가고 있잖아요. 네. 올해 자체가 석 달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네네. 처음에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인가? 막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그럼 뭐 내년 봄쯤 날씨 풀리면 올려나 했는데 연내라고 또 정확히 날짜가 바뀌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 어마어마해요. 소소님이 소름이라고 말씀했어요. 진짜요. 소름이라고 소름입니다. 말씀하셨어요. 네. 뭐 앙정씨님이 겨울에 서울 온다는 소리 하셨는데 네.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11월에 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11월에. 네, 그럼 다다음 달인 거죠. 초겨울에. 네. 참 스펙타클한 정말 대한민국이에요. 굉장히 섹시한 뉴스가 많았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네, 정리해 주셨고요. 네. 오늘 그리고 그거에 이어서 또 한 번 저희 이제 보도국에서 우와 했던 일이 한 번 또 있었어요. 발표가. 있었어요? 백두산. 백두산 정말 알려요. 저희 늦게보다 백두산? 저는 한 3-4명밖에 없었잖아요. 대기실에 있어가지고. 맞아요. 백두산. 놀랍습니다. 백두산 여러분들. 내일 오전에 아침 일찍 방문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저희 뉴스에서 이 백두산을 직접 다녀온 기자가 있어요. 백두산 다녀온 기자는 정말 그 방송국에 가장 잘 나가고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우선되는 기자 가잖아요, 보통. 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 기자를 보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기자가 백두산을 다녀온 게 있는데 거기 이제 백두산 모습이 보여서 저희가 짧게 편집해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기자가 다녀온 백두산 모습 잠깐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 지린성 토하시에서 차를 타고 6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 백두산을 서쪽에서 올라가는 서파 입구입니다. 서파길은 연변 쪽에서 가는 북파길에 비해 개발이 덜 됐습니다. 그래서 백두산의 자연에 더욱 흠뻑 빠질 수 있는 코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천지까지 가는 길에 버스가 금강 대협곡에 딱 한 번만 섭니다. 깎아지른 듯한 절벽, 하늘을 찌를 듯 높이 솟구친 바위들과 수천 년의 풍파가 빚어낸 기묘한 암석들. 백두산에서 분출된 용암이 만들어 놓은 절경은 천지에서 흘러내리는 빛윗빛 계곡물과 어우러져 장관을 이룹니다. 드디어 도착한 천지 입구. 안개 속 하늘과 맞닿은 1200여 개의 계단이 관광객들의 마음을 한껏 부풀려 놓습니다. 하지만 막상 천지에 도착해 벅찬 가슴도 잠시뿐. 중국 공안이 집요하게 달라붙어 감시를 합니다. 구경은 할 수 있지만 비디오 촬영은 할 수 없다고 가로막습니다. 录了多少了？他没录，根本就刚上来。别录了，下去。进满了，进满了。 중국이 백두산에 대한 선전을 강화하면서 이제 천지를 찾는 관광객도 한국인에서 중국인 위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두산 천지에서 MBC 뉴스 김경호입니다. 내가 이래서 안 보여주려고 했어. 너무 몰골이 정말 이게 좀 참담합니다. 제가 그래서 안 보여주려고 했는데 장정씨님 거지예요? 나왔어. 멸치, 거지 웃기려는 거죠 지금. 이게 그래서 지난번에 왕종명 선배는 옛날 그 굴욕 보여준다고 한 10몇 년 전 거 보여줬더니 우리 너무 깜짝 놀랐잖아요. 너무 뽀사시하고 너무 귀엽고 막 그래가지고. 근데 뭡니까 이거. 이게 참 11년 전이에요. 아니 무슨 일을 겪으신 거예요 저 때? 선배 무슨 일이
일을 겪으신 거예요. 네, 아, 저 이렇게 보면서 네. 11년, 선배 몇 년 차 때 가신 거예요? 제가 2007년이면 3년 차 때 아니 간 보통 거죠. 옛날 거 들으면 네. 오디오가 굉장히 촌스럽잖아요. 근데 네. 오디오가 너무 고급지길래 와 선배님 옛날부터 오디오가 좋구나. 비디오가 문제였네. 비디오가. 난 항상 비디오가 문제야. 오디오는 괜찮은데 평생 나는 네. 네. 시청자 테러 나왔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CK님이 꽃제비 출신 기자라고 하셨어요. 꽃제비 출신 아니냐고. 안구 테러 나왔어요. 어떡해. 네. 근데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네, 이제 지금 아, 네. 11년 전에 네네. 백두산을 저 충격적이네요. 다녀왔습니다. 네네. 네. 백두산 타서 저렇게 되신 겁니까? 근데 제가 네네. 또 해명의 기회는 좀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해명해요? 이거를 네. 눈으로 봤는데 우리가. 근데 저기 이제 보면 아시겠지만 네네. 백두산 올라가는 풍경이 엄청나게 멋지잖아요. 정말 멋지네요. 엄청나게 네, 멋지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마지막에 결국은 천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천지가 하이라이트 아니에요. 근데 천지 보기 전에 중턱부터 이미 온통 이게 하얘. 앞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안개 때문에? 이게 안개, 우리가 여기서 보면 안개고 거기서 보면 구름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어. 구름에 완전 휩싸여 있더라고요. 에. 그래서 이 구름이 사실상 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 속에서 한참을 이제 완전 걸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걸어가다 보니까 이 몰골이 저렇게 돼버렸어. 선배. 예. 비겁한 변명입니다. 나왔고요. 남북이 정상이면 묘하냐. 내가 비정상인데 나왔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시죠. 네네. 뭐 어쨌든. 네. 아니 과거보다 네. 나아진 오늘을 살고 있다는 건 얼마나 좋습니까? 네네. 거지에서 사람으로 변신했다고 지금 하시는데, 네. 근데 네. 어쨌든 네. 요지는 네. 그래서 천지를 못 봤어요. 그 제가 천지 바로 코앞까지 갔거든요. 천지 바로 앞에 섰는데 바로 요 앞이 천지라고 하는데도 아예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냥 하얗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천지가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그 천지가 이렇게 맑게 보이는 날이 1년 중에 며칠이 안 된대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내일 드디어 이제 문재인 정상이. 대통령이 또 산 좋아하시는 문재인 대통령. 가잖아요.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저거 마늘 먹었냐고 마늘 먹고 사람 됐냐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네. 거의- 내일 날씨 좋을 거래요, 안정식님이. 다행이네요. 예. 금올골의 천지가 웬 말이냐까지 나왔어요. 바보 지금. 천지 나왔어, 바보 천지. 예. 근데 천지 만약에 거지 아닙니다. 예. 저였어요. 예. 만약에 내일 두 예. 정상이 갔는데 날씨가 맑아서 그 천천히 볼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너무 감동적일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이제 네. 사실 이제 뭐 운이라서 하늘에 맡긴 거죠, 하늘에. 네. 근데 그게 그 뉴스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천지를 올라가는 길이요. 크게 네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측에서 올라가는 길이 네 다 가지? 합쳐서. 다 합쳐서 네 가지? 동서남북. 아. 그래서 동파, 서파, 남파, 북파가 있습니다. 아. 근데 이제 천지는 이제 그 북한이랑 중국이 반씩 네네. 나눠 갖고 있는데 네. 그 북파, 서파, 남파는 중국 쪽 길이고요. 동파가 북한 쪽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많이 이제 북한이 아니라 백두산을 가보신 분들은 네. 대부분 이제 그 세 길 중에 하나를 가신 거죠. 네네네. 근데 이제 오른쪽에 동파는 북한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못 갔죠. 우리 이제 그 한국 사람 중에 간 사람은 사실 뭐 거의 없겠죠. 네. 근데 없죠. 네. 이 그 천지를 올라가는 길 중에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네. 바로 동파랍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북한 네. 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하이라이트다. 거기가 최고다. 최고의 하이라이트예요. 정말 가보고 싶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시면 제가 이제 보여드린 서파 이제 그쪽도 멋은 있습니다. 가면은 화면 장난 아니에요. 정말 깎아지른 듯한 그 기암절벽 이런 말이 정말 딱 들어맞는. 그러니까 제가 남한에서는 저도 산을 좋아해서 많이 가는데 전혀 보지 못한 모습이 펼쳐지더라고요. 거기가 아예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이제 꼭 이게 무슨 우리 학교 다닐 때 지구과학에서 보는 책에서 보는 그런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쪽도 멋있는데 이쪽은 이제 숲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이 북한 쪽 동파는요. 천지 가기 직전에 어마어마한 장면이 펼쳐지는데 정말 끝도 없이 펼쳐지는 개마고원이 펼쳐진답니다. 저 그거 조금 전에 사진 보고 왔는데. 네. 그게 외국 산악인들을 네. 북한에 등반할 수 있잖아요. 네. 그 인터넷에 제가 조금 전에 그거 제가 말씀드린 검색을 해보면은 외국 등산가들이 개마고원을 통해서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완전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평야가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네, 이게 왜냐면 이제 우리가 산을 올라가면 산을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것만 상상하는데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산 정상에서 엄청난 고원, 평원이 펼쳐지는 게 이제 그 개마고원이죠. 네네. 근데 거기에 이제 또 케이블카도 설치가 돼 있대요. 그렇구나. 그래서 케이블카로 완전 거기를 다 조망하면서 갈 수 있는 코스가 바로
북한 쪽 동파. 거기를 이제 내일 가시는 건가요? 이제 두 정상이 가는 거죠. 근데 오전 네. 그게 오전 만에 갔다 올 수 있는 코스인가? 어떻게 되지? 그게 저도 네. 신기했거든요. 네네. 그랬더니 그게 코스가 어떻게 되냐면요. 네. 평양에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삼지연 공항까지 간대요. 그게 백두산 근처에 있는 공항이에요. 이 공항에서 버스를 타면 백두산 중턱까지 갈 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 탔죠, 버스 탔죠. 그러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이 가는 경우에요. 그리고 중턱에서부터는 궤도 차량이라는 게 있대요. 산에서 산악열차, 운행하는 궤도 산악열차 차량. 같은 그걸로 장군봉까지 갈 수 있대요. 장군봉이 그거 저기 아니 그 정상이에요. 그 글씨 써져 있는 태어난 지역에다가 이렇게. 그건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네네네네네. 백두산에서 교통편을 이용해서 어쨌든 꽤 정상까지 가는 거네요. 그렇죠. 이 북한 쪽 지역에서 가장 높은 곳이 이 장군봉인데 그렇군요. 이렇기 때문에 네. 쉽게 갈 수가 있대요. 네. 진짜 궁금합니다. 네. 황지연님이 영상이 아직도 떠오른다고 임 기자만 잡아달라는데요. 네,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사과드리도록 같이 사드릴게요.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거기를 가렸어야 되는데. 네. 네. 근데 이 장군봉이 네. 해발 2,949m라고 해요. 감이 잘 안 오시죠? 네. 2,949m가 어느 정도인지. 한라산이 어떻게 되지? 한라산이 1,947m래요. 대박. 그러니까 이 장군봉이 얼마나 높은지 아시겠죠? 한라산이 1,900대고 이 장군봉은 2,900대래요. 정말 높네요. 네, 정말 높네요. 엄청나게 높은 거죠. 그렇군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뭐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이게 그 4.27 정상회담 때 판문점 정상회담 만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제 내가 오래전부터 이루지 못한 꿈이 있다. 그게 바로 백두산과 개마고원을 트레킹하는 것이다. 이것을 김 위원장이 이 소원을 들어주리라는 얘기입니다. 얘기를 한 건데 물론 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말은 은유적인 얘기죠.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 혼자 구경 가겠다 이 말이 아니라 이제 우리 이제 남한 국민들이 다 갈 수 있게 그렇게 남북 관계가 잘 풀렸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였는데 어쨌든 이걸 기억하고 북한 쪽에서 먼저 제안을 해서 성사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이제 정말 섬세하게 많이 준비를 했네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아무튼 내일 이 문재인 대통령이 가는 것도 좋은데 네. 문재인 대통령이 가는 덕분에 네. 우리도 이 그러니까 백두산을 볼 수 있게 됐어요. 맞아요. 북한 쪽 가는 거를 생생하게 이제 그 개마고원이 어떤지 너무 궁금해요. 궁금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게 오늘 이제 그 기대되는 저는 이제 가장 기대되는 장면인 것 같아요. 네네. 내일. 오늘 저녁에 또 엄청 기대되는 하이라이트가 또 되게 오늘 근데 너무 중요한 소식이 많이 들어와서 네. 오늘 어쨌든 집단 체조 볼 때 문재인 네. 대통령이 또 거기 있는 수많은 광중들이 향해서 연설도 하기로 돼 있죠. 이거 네. 저녁까지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달님이 장군봉이 2,750m 아니냐라고 물어보셨어요. 이게 측정 방법에 따라 다르대요. 그래서 어디에는 2,700m대로 나오고 어디에는 또 2,900m대로 나오고 그렇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까 그 네. 평양 시내 모습 나오는 거 보셨어요, 선배? 봤죠. 그것도 되게 어떠셨어요? 생경하더라. 저는 제일 인상 깊었던 게 그 평양 시내의 아파트가 나오는데 네. 화분이 엄청 많아요. 우리나라는 보통 이렇게 화분이 많지 않잖아요. 네네. 화분 나오는데 아까 그 김연경 선배의 해석에 따르면 네. 북한은 문명화 생활이라고 해서 조금 더 나은 삶, 문명화된 삶을 사는 거의 상징이 화분과 꽃이래요. 그래서 그게 있어야 약간 정말 좀 살고 그러니까 의식이 있고 이렇게. 조경에 굉장히 신경을 쓰겠군요. 유럽 가면 좀 그렇잖아요. 네. 이렇게 조그만 유럽은 한 떼기 땅만 있어도 나무를 심는다, 꽃을 네. 심는다고 하는데 그런 거 저는 정말 특이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인상 깊게 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본격적인 폰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네네네. 외쳐주시죠.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의 뉴스데스크를 만드는 뉴스데스크 제조상궁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앞에 키워드 5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 저희들의 이제 얘기를 들어보시고 네네네. 이 5개 중에 오늘 뉴스데스크에 임경화 기자가 이거 갖고 나가라 하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투표로 뽑아주시면 바로 그걸 오늘 저녁 뉴스데스크에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키워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뭐니 해도 오늘의 키워드는 이거였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도 첫 번째로 준비를 했는데 첫 번째 키워드 서울입니다. 네,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리고 저희가 그 김정은 위원장 혹은 문재인 대통령 이런 키워드를 넣어서 빅데이터를 분석했을 때 빠지지 않고 나왔던 단어가 서울이에요. 네. 아무래도 이제 아까 평양 발표에 평양 선언에서 공동 선언에서 이제 서울을 방문하겠다라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초유의 발표가 나오면서 관심이 급등했는데요. 네. 보면은 오늘 오후 2시 기준인데 네. 김정은 위원장 키워드에서도 3,000건 넘게 언급이 됐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 키워드에서도 1,300건 넘게 언급이 될 만큼 관심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백두산이 사실 이제 백두산이 아니라 백두산이 돌아오세요. 젖어 있나 봐요. 네. 돌아오세요. 백두산 여행을 마치고 네네네. 이제 서울로 오도록 돌아오세요. 하겠습니다. 네. 이 서울이 그래서 여러분들 사이에서 워낙에 화제가 돼서 네. 인터넷에서 굉장히 재밌는 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트위터를 이제 몇 개를 가져와 봤어요. 네. 여러분들 이제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네. 이 우선은 오늘 이제 서울 그 소식이 전해지면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퍼레이드? 한복. 아! 한복 얘기가 오늘 인터넷에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네네. 제가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네네. 첫 번째 트윗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김정은 서울 오면 한복 입고 구경 가야 하나? 그렇죠. 네. 아, 그렇지. 북한 평양 시민들이 모두 네. 한복 곱게 차려입고 나오셨었잖아요. 두 번째 트윗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 서울 오는 날 야광색 한복 입고 환영 거리에 나갈 거야. 라고 해서 이분 한복 준비에 들어가셨답니다. 아, 네네네. 이미 한복 준비에 지금 네. 들어갔다고 하고요. 네. 또 세 번째 또 팁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안에 김정은 서울행입니다. 여러분 버선발 한복 필참 이러더라고요. 이게 지금 재밌네요. 일단 네, 한복 네. 관련 이제 글들이 네. 올라왔는데 네. 사실 저는 이 얘기 나오니까 너무 즐거웠던 게 사실 이런 또 이제 정치적인 이슈를 네. 이게 또 발랄하게 네. 이렇게 하는 것도 좋고 네네네. 또 실제로 이제 그 방문을 했을 때 한바탕 우리나라에서 또 한복 붐이 한번 인다면 그래도 좋을 것 같다고. 예,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한복을 사실 잘 안 입고 나가다 보니까 한복이 아예 없는 사람도 많고 그렇죠. 결혼할 때 한복 한 벌 하면 그게 다인 경우도 많고 네네. 한복을 그래서 결혼할 때도 하지 않고 그냥 빌려 입는 경우도 많잖아요. 요즘은 그렇죠. 비싸니까. 예. 유현주님이 왜 한복인지 물어보셨는데 네. 이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을 맞이하는 평양 시민들이 네. 10,000명이 넘게 지금 평양 거리를 쭉 메워주셨는데 10만 명. 10만 명이 네. 넘게 메워주셨는데 네. 남자분들은 양복, 여성분들은 한복을 곱게 입고 이렇게 꽃술을 흔들고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면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네. 반대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왔을 때 똑같이 맞아줘야 된다 이런 맥락에서 한복이 나왔어요. 나와봐 너일루님이 그 네. 한복 중국 베트남에서 중국식 일본식풍으로 만든 거예요.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제 친한 친구가 국적은 10,000원짜리 개량 한복 주문했더니 네네. 왔는데 네. 완전 중국집 배달하는 옷 같은 게 와가지고 이걸 한복이라고 네. 뭐 단추가 이쪽에 달리고 막 이렇게 옆쪽으로 이렇게 중국 드라마에서 보는 네. 예, 그래서 제가 경악한 적이 있었죠. 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글도 있었습니다. 어떤 글이요? 볼까요? 네, 김정은 서울면 런닝맨 출연하는 거 아니냐? MBC 출연하셔야지. 그러면서 이제 런닝맨 그 웬일입니까? 밑에 네. 이제 아쉬움의 댓글이 있죠. 뭐라고요? 뭐라고 하면 무한도전이 아직 방영했어야 맞아. 하는데. 무한도전 예능 그거 훈련하셨어야 됐는데. 네, 네. 네. 막 이거 막 스타킹 머리에 쓰고 막 이런 거 예능. 네, 이제 왜 그런지 아시죠? 이제 안타깝습니다. 그 유명한 인물들이 외국에서 방한하면 이제 그 전에는 무한도전에 거의 이제 필참 이렇게 한 그랬죠. 번씩 다녀가는 코스로 했었고 요즘 이제 무한도전이 없는 틈을 타서 이제 S본부에 네, 런모 프로그램. 네네. 런모 뭐 아까 다 프로그램이 읽었으면서. 네네. 진사 출연 여러분. 왕주님 위험합니다. 진사 출연 위험합니다. 진사 출연. 진사 출연 위험해요. 진사 출연. 네. 이거 깜짝 놀랐어요 저 지금. 시청률 어마어마하게 나오겠네요. 안 돼요 여러분들. 네, 네. 김정은 위원장의 진사 출연. 한번 추진하나요? 안 돼요 여러분들. MBC 너무 분들. 나가셨어요. 너무 나가셨어요. 시민 라디오 스타. 저는 라디오 스타 정말 개인적으로 재밌겠네요. 네. 복면가와 어때요? 복면가와. 복면가는 추천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다른 것도 있어요, 선배? 마리뉴? 어? 왜 마리뉴 무시해? 마리뉴 나오지 말란 법 있어? 왜 그래? 제가 꿈이 너무 작았네요, 선배. 마리뉴 무시해? 아니요, 네. 제가 꿈이 너무 작았어요. 네. 마리뉴 여기 또 가운데 앉혀놓고. 네, 저 여쭤보고 싶은 거 많아요. 네. 김정은 위원장 방한하기 전까지. MBC 그건 좀 뜰 텐데. 우리 마리뉴 좀 여러분 키워주십시오. 네, 좀 키워주세요. 좀 네. 키워주십시오. 네네. 김정은 위원장 올 수 있게.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서울이라는 키워드가 네. 이렇게 화제가 됐다고 하네요. 네, 참 저는 이런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뉴스를 여러분들이 좀 재밌게 받아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또 그런 것도 많던데 막 치킨, 남한의 치킨과 북한의 대동강 맥주를 같이 먹어서 남치 북맥 해야 된다고. 맞아요, 기대됩니다. 맞아요. 네네. 그것도 있었고 어떤 의견이 또 있었냐면 와가지고 남한의 초고속 PC방을 꼭 경험해보길 추천해드린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북한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남한의 그리고, PC방. 와서 그 강남에서 강남역 부근에서 쇼핑을 즐기시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그만큼 기대감이 있죠. 네, 지금 여러 가지 최초잖아요. 최초 사상 첫.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런 얘기가 나올 만도 한 게 말씀하신 대로 사상 첫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아까 사상 첫 남한 방문이라고 했다가 임경아 기자가 아주 그렇죠. 저한테 면박을 줬죠. 너 언제 면박을 줬어? 수정해 주세요. 이랬죠. 네, 정색을 하고. 정색 안 했어요. 카톡이었어. 첫 남한 방문은 아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판문점 남측 지역을 왔으니까 첫 서울 방문이다라고 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또 마음을 백두산도 두고 가보고. 있었구만 또. 나 그런 거 다 담아둔다? 아유 피곤해. 네, 피곤해. 다 백두산도 가고 여기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과연 서울을 왔을 때는 과연 어디를 갈까? 너무 궁금해요. 너무 궁금하죠? 어디 갈까 하면 예측 좀 해볼까요? 제2롯데월드 꼭대기에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요? 최고 빌딩이고 최고 빌딩? 서울을 조망할 수 있는 곳이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거기 한번은 가지 않을까요? 그리고 서민들이 많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가 있을까요? 서민들 많이 가는 남대문 시장? 근데 또 식당이 맛집을 데려가실 거 아니에요? 그게 본인이 원해야 가겠죠. 또 오면 남한 음식 남대문 시장 갈치조림 드시나? 갈치조림 다시는 안 오는 거 아닙니까? 네. 아무튼 그래서 기대가 큽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 키워드는요. 지코와 최현우. 자, 가수 지코 그리고 마술사 최현우 씨. 이거 사실 지코는 어제부터 빅데이터에 굉장히 많이 잡히더라고요. 빅데이터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주로 빅데이터에서 이 남북 정상회담 또 수행원 이런 것들을 키워드를 한번 돌려봤을 때 지코 2,600건 이상, 최현우 또 3,000건 이상 오후 4시 기준입니다. 언급이 그렇게 많이 됐습니다. 마술사 최현우 님도 굉장히 많이 됐네요. 네. 이 지코 씨가 이제 또 어제 화제가 됐던 게 어제 이제 그 김정숙 여사가 리서치 여사한테 이제 지코 씨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했죠? 이제 방북단 중에 가장 핫한 인물이다. 핫한 인물이다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최현우 씨 같은 경우에는 최현우 씨가 이제 또 소개하면서 또 센스 있게 소개했더라고요. 마술사라고 소개 안 하고. 맞아. 본인이 뭐라고 했죠? 뭐지? 요술사입니다. 요술사입니다 했더니 그 자리에서 또 리설주 여사가 그럼 제가 사라지나요? 이렇게 또 센스 있게 어머 이분들 센스가 그냥 만단이죠. 센스 있는 이제 대화가 오갔죠. 그러면서 오늘 이제 만찬이 있잖아요. 근데 어제 북한 쪽에 공연이 있었고 오늘이 끝나면 이제 내일 귀국하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늘 만찬에서 우리 쪽 공연단에 어떤 공연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추측이 지금 있어서 이제 가장 많이 이제 지금 사실은 이제 그 트윗상에서 궁금해하는 게 지코 무슨 노래 부르냐? 과연 무슨 노래? 선배 그 레드벨벳이 빨간 맛 부를 때 북한 분들 표정 보셨어요? 이런 표정이었죠. 지코가 이게 뭐 이런 표정. 심지어 이제 거기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 앞에서 대체 무슨 노래 부르는 거냐 이게 굉장히 지금 이제 궁금증이 막 밀고 있어요. 트윗에 올라온 지옥을 몇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트윗이요. 지코 북한 가서 힙합 전파하며 북한 사람들이 힙합의 저항을 배우고 시위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게 또 사과하셨어. 너무 같네. 이게 이제 왜냐하면 그래서 더 지코 씨가 화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힙합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굉장히 저항 정신이 들어 있고 이제 말을 이제 랩하고 하면서 이제 좀 기본적으로 반말이잖아요. 그래서 반말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대체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한테 무슨 말을 할까? 다음 트윗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양에서 넌 나고 난 너야. 이게 이제 정확한 거는 이제 이게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게 정확한 그 제목은 너는 나 나는 너예요. 이게 이제 그 지코 씨의 히트곡인데 이게 이제 왜 화제가 되냐면 제가 가사를 앞에 좀 읽어드릴게요. 가사가 넌 나고 난 너야. 난 너고 넌 나야.
마음이 같다면 둘은 서로가 될 거야. 오우. 넌 나고 난 너야. 그림 너무 좋아. 어머. 오그라든다는 말은 누가 만든 걸까? 그래서 굉장히 딱 이제 맞네. 트윗에서 야 이거는 딱이네요. 통일송이다. 이거 딱이네. 통일송이다. 이거 가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한테 딱 이거 부르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사를 좀 더 읽어봤어요. 네네. 근데 그 다음 가사가요. 그걸 뺨 한 대만 때려줘. 며칠 사는 그 바로 다음 가사예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전 여친 번호 지우고 힙합만 듣던 난 어쿠스틱해졌어. 그게 바로 다음 가사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좋았던 가사가 다시 나옵니다. 넌 나고 난 너야. 난 너고 넌 나야. 마음이 같다면 둘은 서로가 될 거야. 이런 게 나와요. 네, 이러고 나서 그 다음 가사가 뭐냐면요. 집착 쩌는 네 남친이 집 치지 말고. 아 죄송합니다. 선배 탈락! 아, 네. 지금 김경호 도전자 탈락 나왔어요? 집착 쩌는 네 전 남친이 집 근처도 얼씬 못하게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는 이거 어떡해. 그래서 또 나옵니다. 넌 나고 난 너야. 난 너고 넌 나야. 마음이 같다면 둘은 서로가 될 거야. 그런 거예요. 근데 가사가 이거 못하겠다. 한번 읽어주세요. 어디? 예. 밤새 쪽쪽거리다가 누추한 모습으로 함께 아침을 맞아. 새삼스럽게 넌 심각하게 예뻐. 그 입 당장 가져와.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불러도 돼? 북한에서? 어떡해. 네, 제가 어떡해. 랩을 잘 못해서 어떡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악마의 편집가 나왔어. 이거 어떡해 근데. 네,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대체 너는 나 나는 너 이거 이제 앞에만 들으면 이건 완전 통일송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걸 대체 지코가 부르는 거냐 안 부르는 거냐. 네 지금 이게 앞에만 부르고 끝나야겠네. 세 마디 네. 부르고. 네. 어떻게 그래요? 이게 또 랩이 빨라. 후룩 지나가. 어떡해. 네, 그래가지고 네네. 이게 지금 이제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진짜 웃기다. 이거 어떻게 뭐 불러요 그러면? 네. 근데 아까 지코 씨 네. 조금 전에 옥류관에서 냉면 먹는 후기 나온 거 보셨어요? 못 봤어요. 이렇게 되게 정갈하게 차려입으시고 네. 냉면 후기를 인터뷰를 했어요. 그렇군요. 네네. 제가 트윗 하나 더 볼게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이제 이런 트윗을 하지 않겠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네, 새로운 트윗 볼게요. 하죠. 비핵화 말해. Yes or no. 이 밑에 잘랐네. 이게 웃긴데 밑에 선배? 댓글 없어요? 그 밑에 댓글? 아니 김정은 쳐다보면서 비핵화 말. 그 이제 거기 뭐라고 나오면요. 너무 웃기다 이거. 거기에 이제 댓글 중에 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I say B. You say 핵화. 핵. I say B. You say 핵. B 핵 이게 있더라고요. I say B. You say 핵. 한번 해볼까요? I say B. You say 핵. B 핵. B 핵. 여기 있더라고요. 좋네요. 이거를 네네. 혹시 하지 않겠냐 네네. 이런 게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걱정된다. 네, 앙정신님이 바로 총살각이라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앙정신님. 네. 네.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지금 굉장히 궁금해요. 너무 궁금하네요. 대체 지코 씨가 네. 뭘 부를지 오늘 밤 굉장히 궁금한 내용입니다. 네. 근데 또 하나 궁금한 거, 네. 또 최현우 씨죠. 네. 최현우 씨가 이제 마술을 이게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제 리설주 여사가 나 사라지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최현우 씨가 이제 보통 어떤 마술을 하는지 그런 비슷한 거 있는데 우리 MBC에서 나온 거 있길래 잠깐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신 가죽끈을 이용해.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요 역시 1인의 목을 한번 대변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약수가 아니야. 자 이제부터 두 분께서 탈출할 수 없도록 당겨주시기 바랍니다. 당겨주십시오. 자 그리고 상자의 문을 열다. 어머머. 안 잘린다. 안 잘려. 상체와 하체가 잘 잘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자 내도록 하겠습니다. 붙여 있게 됩니다. 와! 이런 것들을 어떡해. 네, 하시는데 그래가지고 어떡해. 네, 왜요? 아니요. 이거 사라지는 마술이요. 네. 그래서 어떤 거를 하실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관련해가지고 이제 또 상상이 트윗에 올라왔습니다.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볼게요. 네, 첫 번째 트윗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우 씨 관련 트윗입니다. 네. 갑자기 나와서 최면 거는 거 아니냐.
체면 걸어가지고 통일해라 야 해가지고 바로 체면 걸어서 통일 시켜버리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좀 재치 있는 얘기가 있었고요. 또 다음 거 볼까요? 네네네. 네, 다음 트윗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순간 이동시키는 거 아니냐. 갑자기 사라지는 거죠. 거기서 남북 정상에 나가다가 갑자기 김정은 위원장 사라지는 거죠. 네, 정말 대박 나겠죠. 네. 네. 이런 상상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것도 역시 오늘 만찬에서 네. 대체 최현우 씨가 네. 어떤 마술을 할까? 네. 오늘 이제 궁금함이 있는 네.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하시겠죠? 오늘 일정상? 저녁에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네. 기대하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세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다음은 만찬이에요, 만찬. 네. 맞죠? 만찬. 네. 만찬은 김정은 위원장 이름으로 빅데이터 돌렸을 때 600건 넘게 했고요. 뭐 여기저기서 많이 나왔습니다. 네. 만찬이 그 횟수가 사실 네. 그 관련된 것들이 네. 어떤 것들이 있었죠? 만찬 관련해서 네. 잠시만요. 뭐 있었냐면요. 네. 그 음식 관련된 거 있었나요? 음식도 있었고 네. 만찬 전에 서로 네. 선물 교환했잖아요. 그래서 아, 선물에 대한 네. 것도 있었고 네. 그것도 있었어요. 칠면조. 아, 이런 것도 많이 칠면조 나왔어요. 있었죠.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만찬이 이제 또 어제 주목을 끌었던 이유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식사 한 끼도 대접하지 못해 늘 가슴에 걸리고 늘 기다렸다. 이게 어떤 얘기인지 아시죠? 제가 이제, 어제 말씀드렸죠. 이거 되게 인상적이었다고. 네, 이제 그 2차 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되게 급하게 진행이 됐잖아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판문점에서 북측 지역이었는데 너무 갑자기 하다 보니까 준비를 못했던 거. 그걸 이제 마음에 담고 있었다. 참 이런 게 네. 한국적인 정서를 공유하고 있다는 그렇죠. 느낌이 들어요, 좀. 네. 그래가지고 어제 나온 만찬 음식들이 뭐였는지 네. 보니까 어제 이제 그게 영상이 안 들어왔더라고요. 그 사진도 영상이 없더라고요. 사진도 또 없더라고요. 네. 어제 만찬 음식이 뭐였는지.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자료만 조사를 해봤는데요. 네. 어떤 게 있었냐면 이제 죄송해요. 잠시만 질문이 좀 두 분이나 하셔서 네네. 지금 나오는 네. 특보 장면은 김정숙 여사가 만경대 학생 소년궁전을 방문 왔을 때 모습이 지금 처음 들어서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소년궁전 방문 때 학생들이 이제 거기 있는 학생들이 공연하는 모습을 지금 화면으로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네. 네.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서 또 얘기 나누시죠. 네. 그 나왔던 만찬 음식 중에 대표적인 게 칠면조 마리랭찜이래요. 마리랭. 이게 칠면조 마리 냉찜. 그래서 나는 이게 처음에 칠면조 말랭이찜을 잘못 쓴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나는 아니고, 칠면 조마리 냉찜인 줄 알았어 처음에는. 네. 근데 이게 칠면조 마리 냉찜이래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칠면조 마리 냉찜을 딱 찾지는 못했고 네. 사진을 이제 칠면조 사진을 하나 준비해 봤어요. 네. 칠면 사진 있어요? 칠면조 사진 네, 준비 안 네, 됐어요? 네. 네네. 네. 네, 준비가 안 됐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칠면조 마리냉찜 뭔가요? 네. 칠면조는 근데 여러분들이 뭐 많이 아실 것 같아서 칠면조는 뭐 근데 우리가 보통 먹는 선배님 칠면조 음식을 먹어보셨어요? 한 번 먹어봤어요. 먹어봤어요? 네, 언제? 한 번 먹어봤는데 그 뭐 마트에서 팔길래 칠면조를? 네, 하도 궁금해가지고 한번 사서 먹어봤는데 처음이잖아요. 뭘 해 먹었어요 칠면조로? 칠면조를 이렇게 구워서 오븐에다가 구워서 하는데 우리가 칠면조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저 생각보다 저도 칠면조 한번 먹어봤다. 네, 다 태워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맛을 못 제대로 봤어요. 맛을 못 봤어요? 네, 맛을 못 봤어요. 근데 이거 외에 또 어떤 게 있었냐면 칠면조가 근데 여러분 왜 화제가 됐었냐면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네, 이게 그 트럼프 대통령이요. 지난 6월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칠면조 요리론으로 이제 통하는데요. 우리는 지금 뭔가를 요리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 얘기예요. 서두를수록 맛을 망친다. 기다릴수록 맛이 더 좋아진다. 하면서 칠면조 요리에 이 북한에 대한 그 이제 북미 관계를 이제 비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뜻이 이게 내가 북한 비핵화를 성사시키겠다. 근데 시간이 좀 걸린다. 이제 요리를 하려면 걸리는 것처럼 보채면 될 일도 안 되니까 잠자코 기다려라. 이게 이제 메시지였던 거죠. 근데 이제 그 칠면조가 그 남북 정상회담 만찬 자리에 등장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각에서 이제 트위터에서는 그런 말도 있었죠. 이거 좀 노리고 올린 거 아니냐? 예, 이거 왜냐면 이제 칠면조라는 요리가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 잘 먹는 음식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근데 북한에서는 좀 먹나? 이거 제가 검색해봤는데 잘 안 잘 나오더라고요. 안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북한에서도 궁금해요. 보편적인 음식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음. 그리고
또 상어 날개 야자탕이라는 게 있었대요. 뭐야 이게? 네,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있어요 사진이? 네. 이거예요? 이게 상어 지느러미로 만든 음식인데요. 이게 먹어보셨어요? 상어 지느러미. 상어찜 안 먹어봤죠. 네, 이거- 그게 그쵸. 싹스핀? 그게 그런 상어 거죠? 지느러미 아니에요? 네, 저도 그죠? 안 먹어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어. 이게 이제 나온 이유가 있답니다. 이게 그 김정은 위원장의 아버지죠. 네. 김정일 위원장이 굉장히 즐겨 먹던 음식이 상어 지느러미래요. 그리고 이 상어 지느러미 요리 중에 바로 이 상어 날개 야자탕을 가장 좋아했다고 합니다. 야자탕은 왜 야자탕이에요? 아,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맞아. 이 상어 날개 야자탕 이게 그 김정은 위원장이 네네. 본인의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시던 아. 음식을 내놓은 거라고 합니다. 네, 이 그런 와중에 의미가 있다고 고음 해요. 지디님 고수 네. 빼주세요. 주문하셨어요. 아. 네, 네. 아, 빼서 굉장히 드리고 센스 싶네요. 있으시네요. 네네. 곰지지님. 네. 네. 그리고 또 숭어국. 숭어국이라는 게 나왔어요. 이것도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상상은 되네요. 숭어로 네. 끓인 국. 숭어국인데 네. 약간 좀 우리나라 음식 약간 좀 다른 느낌 있지 않나요? 하얗네. 지리처럼 하얗네요. 그리고 숭어가 거의 숭어가 헤엄치듯 온전히 모습 그대로. 거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죠. 되게 특이하다. 네, 이 이유가 이제 그 북한 음식의 특징이 본연의 맛을 최대한 살리는 게 북한 음식의 특징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북한의 고급 음식일수록 이 본연의 모습, 맛 이런 거를 최대한 이제 그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한다고 합니다. 먹어보고 싶긴 하다 한번. 네. 아, 이거 보는 순간 또 갑자기 배가 고파지기 시작하네요. 네. 네. 이게 바로 숭어국이라고 합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칠면조 의미 있는 걸 비롯해서 이렇게 이제 만찬이 키워드로 저희에게 포착이 됐습니다. 네네. 네, 중간 집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지금 1위가 역시나 워낙 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서울 키워드가 지금 39%로 1위입니다. 아직 말씀 안 드렸는데 독도가 24%로 2위고요. 지코랑 최연우 15%로 3위입니다. 최초 이거 지금 설명 좀 드려야 될 건데 이게 4위고요. 만찬이 5위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바로 다음 지금 현재 벌써 소개도 안 했는데 2위를 달리고 있는 네네네. 키워드 독도 가보죠. 독도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네. 자, 독도는요, 여러분들. 네. 독도가 어디 검색어에 나왔더라?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독도가 네. 만찬에 나왔어, 만찬에. 네, 만찬장에 음. 등장했죠. 만찬이라는 키워드로 빅데이터를 돌렸더니 네. 독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독도가 뭔가 하고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1000건 네. 넘게 언급이 됐는데요. 네. 이 만찬 장소 목란관이었죠. 네. 어젯밤 만찬 장소가 공개가 됐는데 거기에 양 두 정상의 배경으로 네. 커다란 한반도기가 네. 걸려 있었어요. 이거 혹시 사진 준비돼 있나요? 네. 볼까요? 이게 만찬장의 이겁니다. 이 한반도입니다. 장소입니다. 네. 자, 근데 자세히 보시면 이제 파랗게 찍혀 있는 오른쪽에서 두 점이 보이죠. 아, 이게 울릉도 독도와 독도로 독도가- 추정이 되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보고서 독도가 정말 선명하게 찍혀 있다. 이래서 관심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한반도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왔는데요. 네. 이 한반도기가 이제 처음 이제 만들어진 건 1989년입니다. 네. 꽤 오래됐죠. 네. 1989년에 남북 체육회담을 하면서 만들어진 거예요. 어. 이제 단일팀을 만들어야겠는데 깃발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함께 공동 입장해야 되니까. 네. 노래는 아리랑으로 쉽게 결론이 아. 났는데 깃발을 어떻게 하느냐를 놓고 결론이 잘 안 났대요. 네. 근데 어쨌든 한반도를 그리자. 네. 요거는 일단 합의가 됐대요. 네. 근데 그 색깔을 놓고 남한에서는 녹색, 남한에서는 녹색 한반도기를 하자고 했고요. 네. 북한에서는 황토색. 황토색? 네, 황토색. 웬 황토색이었죠? 왜냐면 이제 우리 국토니까 아. 네, 국토를 상징하는 황토색으로 음. 하자고 했대요. 그리고 이 한반도기에다가 처음에는 다 영문명을 넣기로 했었대요. 그래가지고 남한에서는 코리아, K-O-R-E-A, 코리아가 넣자고 했었고 북한에서는 고려, K-O-R-Y-O를 넣자고 했었대요. 그랬다가 이게 회담이 진행되면서 근데 영문은 빼자. 우리 깃발에 굳이 그래, 영어를 굳이, 낼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럼 색깔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다가 이제 북한이 제안한 게 하늘색이었다고 해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북한이 하늘색을 얘기했고 남측이 이를 받아들여서 이 한반도기가 이제 하늘색 한반도기로 만들어졌고요. 이제 여기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왜 독도가 빠졌어?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사실은 이제 처음 한반도기가 만들어질 때의 그 이유를 보면 사실은 이제 그 한반도 말 그대로 한반도 육지만 넣는 거예요. 근데 제주도가 빠져버리면 한반도가 사실 우리나라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육지를 넣고 제주도만 넣은 거였어요. 그래서 섬은 다 빠진 거였어요. 독도만 빠진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의 큰 섬, 뭐 강화도라든가 또 위에 뭐 백령도라든가 연평도라든가 뭐 거제도라든가 이런 게 다 안 들어간 거죠. 이제 독도만 안 들어간 게 아니라. 그래서 그때 이제 만약에 독도가 이슈가 됐었다면 독도가 그때 들어갔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때 이제 89년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89년에만 하더라도 일본이 요즘처럼 노골적으로 그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북이 그 당시에는 독도는 당연한 우리 땅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당연한 우리 땅이라고 생각하고 후에 이렇게 일본이 노골적으로 할지 몰랐기 때문에 이제 안 들어갔던 거죠. 네. 그래서 이게 한번 깃발이 딱 만들어지고 나니까 그 이후에는 독도를 추가하면 이건 이제 정치적인 것처럼 비춰지게 돼버린 거죠. 예. 그렇군요. 네. 지금 더 리프레시 1에서 리프레시 엠브리오 재민님으로 바꾸신 리프레시 엠브리오 재민님 아베 보고 있나? 이렇게 아까부터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뭐 개인적으로 지금이라도 좀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은 있네요. 네. 네. 그러면 마지막 키워드 가보도록 할까요? 네. 자 마지막 키워드는 최초예요. 최초. 네. 네. 최초. 네. 최초는 어디서 많이 잡혔어요, 선배? 어느 네. 키워드 상위 키워드에서 잡혔어요? 이제 역사라는 키워드 속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역사. 네네, 역사에서 나왔는데 이 역사라는 단어는 문재인 대통령을 키워드를 넣었을 때 역사라는 단어가 많이 연관 검색어로 나왔대요. 그래서 왜 역사라는 단어가 문재인 대통령 옆에 많이 떴나 했더니 이번이 역사적인 정상회담이다 보니 각종 최초의 기록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얘기 많이 하잖아. 나중에 네. 학생들 역사 외울 때 네. 2018년에 외울 게 너무 많다고. 아, 그러네요. 그 얘기도 하잖아. 수능 볼 때 힘들겠다고. 과연 어떤 것들이 이번 정상회담의 최초였을까요? 임경아 기자가 준비했죠? 네네. 정리를 네. 좀 해봤는데요. 네. 자, 일단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에서 연 첫 번째 정상회담이라고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그러니까 모든 정상회담 통틀어서 평양에서 한 건 처음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뭐 남한에서도 했었고 싱가포르에서도 했었고 중국도 다녀왔죠. 그쵸. 근데 평양에서 연 거는 지금 최초였어요. 네. 그다음에 북한은 지금까지 이전에 두 차례 저희가 이전에 두 차례 있었던 정상회담 1, 2차 정상회담에서는 한 번도 내외가 나와서 두 내외가 정상회담을 한 적이 없었어요. 이번이 최초로 북한 지도자 내외가 함께 또 공항까지 나와가지고 영접해서 시작한 또 그런 정상회담입니다. 최초의? 네. 그러니까 이전에는 사실 이제 그 리설주 여사 같은 역할의 캐릭터가 없었죠. 근데 이제 네. 조금 정상국가를 지향하면서 이게 많이 바뀐 점이고요. 네. 또 있습니다. 네. 선배 기억나시죠? 그 공항에 도착했을 때 북한이 예포를 발사했거든요. 네네네. 예포 21발 발사하고 저는 그것도 기억나요. 각하라고 했어요. 네. 문재인 대통령 각하. 네, 그게 이제 그 사열할 때 네네. 이제 칼을 이렇게 쫙 들고 이제 거기 대장인가요? 그분이 이렇게 쫙 하시면서 문재인 대통령 각하께 맞아요. 라고 하셨죠. 북한 대좌라고 하던데 네네. 그렇게 각하라는 용어도 처음 붙였고요. 네. 21발의 그 예포 발사도 네. 이게 이제 최상으로 그 가장 높은 국가 원수급의 어떤 예를 다한다라는 의미로 예포를 발사했다고 합니다. 할 수 있는 최고의 예우라는 그렇죠. 거죠. 이 예포 발사가. 네네. 네. 자, 그다음에 뭐 두 정상이 함께 평양시내 퍼레이드 한 것도 정말 처음 보는 장면이었죠. 또 그게 생중계됐어요. 또 네. 생중계나 녹화 중계가 됐어요. 전에 참고로 노무현 대통령이 방북했을 때도 네. 카퍼레이드를 하기는 했는데 네. 그때는 옆에가 김영남 위원장이었어요. 맞아요. 네. 네네. 두 정상이 함께 타고 있는 모습, 또 그 무게차가 평양 시내를 질주하는 것도 다 처음이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노동당 청사본부에서 어제 회담이 있었어요. 네. 자, 노동당 우리나라로 치면은 청와대. 네. 급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남측 인사에 공개가 됐던 건 올해 이미 있었어요. 이제 네. 문재인 대통령 특사로 방문했을 때 특사단이 정영 특사. 네. 그때 이미 여기서 한번 그 맞은 적은 있거든요. 김정은 위원장이. 근데 네. 이곳을 공개해서 네. 여기서 정상회담을 한 거는 정말 처음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북한 정권의 가장 핵심, 아,
가장 심장부, 핵심, 심장부. 북한 정권의 심장부에서 정상회담을 한 것이 이제 오늘 최초라는 거죠. 네, 이제 이렇게 나중에 문제 나오는 거지. 다음 중 2018년에 있었던 최초의 역사 사건이 아닌 것은 우리나라 또 교육 스타일이 1번 뭐, 2번 뭐, 3번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역사 문제 이제 하나 이제 오늘 만들어진 거예요. 네네네. 참 우리 학생들 고생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가 지금 최초로 많이 꼽히는 거예요. 또 더 있지 않나요? 더 있나요? 잠시만요. 네. 각한 이미 잘 얘기했구나. 네. 그거 한반도기. 저 이거 진짜 인상적이었는데요. 북한 시민들이 나왔을 때 한반도기를 들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최초입니다. 한반도기를 평양에서 평양 시민들이 들면서 이렇게 환영을 했었죠. 전에는 인공기를 흔들었던 거죠. 그렇죠. 전에 인공기만 있었고 이번에 인공기랑 한반도기가 같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평양에서 요건 얘기하셨죠. 네, 이거 그리고 다 이제 섞어서 얘기해 버렸네요. 네, 그리고 오늘 그게 있어요. 오늘 합의된 것 중에 그 이제 비무장지대에서 공동 유해 발굴을 하기로 했잖아요. 정말 이거 제가 말씀드렸죠. 최근에 DMZ 갔다 왔다고. 네네. 그 유해 발굴이 아까 들어보니까 프랑스군, 미군뿐만 아니라 프랑스군까지 굉장히 많은데 여기 유해 발굴 손도 못 댔죠. 왜 그랬겠어요? 뭐 같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네, 들어갈 수도 없고 합의했더라도 지금 거기가 지뢰가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 공동 발굴을 하려면 공동 발굴 자체도 의미 있지만 지뢰를 걷어내야 돼요. 지뢰를 걷어내려면 거기 진입로를 만들어야 되고 이 모든 게 이 비무장지대가 더 이상 무장지대가 아니라는 평화선언의 정말 기본이 될 수 있는 일이 오늘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최초의 기록들이 어제 오늘 우리 역사에 쓰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중요한 순간을 저희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투표를 1분 뒤에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5개 보여드렸는데요. 이 5개 중에 오늘 임경아 기자가 뉴스데스크에서 이걸 소개해라 라는 거 저희가 배경 말씀드렸는데 꼽아주시면 저희가 그걸 바로 갖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여러분들 저희는 보통 그러니까 평일에는 마리뉴 코너로 진행을 하는데 오늘 또 정상회담 특집 방송이어서 오늘 저희가 하게 되면은 정상회담 콕이라는 이름으로 오늘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정상회담 콕. 네. 설민석 선생님 바빠지시겠다고. 그러네요. 네네. 참, 오늘 뉴스데스크요. 제가 들어오기 직전까지 7시 반으로 들었는데 저희가 오늘 뭐 엄청 빠른 속도로 바뀌어요. 혹시 들은 거 있어요? 40분? 7시 40분? 7시 40분으로 지금 돼 있는데 어제도 사실 7시 40분이었다 50분으로 바뀌었거든요. 오늘 굉장히 뭐 비상체제여가지고 바뀔 수도 있긴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우리 김현경 선배께서 소개해 주시고 있는 빛나는 조국 공연 집단체조 저 체조를 하시는 분이 무려 15,000명? 출연자가? 네, 출연자가 15,000명. 15,000명이 이걸 뭐라고 하죠? 매스게임? 그렇죠. 보통 매스게임이라고 하죠. 집단체조. 집단체조를 하는데 정말 이거 한번 보고 싶지 않습니까? 궁금하긴 해요. 어떨지. 이것도 사실 오늘 저녁에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지금 이제 나오는 거는 이제 빛나는 조국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설명에 따르면 이 빛나는 조국은 북한을 뜻하잖아요. 그래서 이 빛나는 조국이라는 기존 집단 체조를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 일행을 환영하는 컨셉으로 약간 수정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뭐 제목도 수정할 것 같고 내용도 살짝 수정할 거라고 하는데 어떻게 수정을 해가지고 우리 이제 대통령 일행을 맞이할지 굉장히 그것도 궁금한 점입니다. 저희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뭐라고 할지 너무 두근거려요. 그게 오늘의 너무 궁금해. 오늘의 하이라이트. 네, 그 15,000명을 대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연설을 하실 예정이고 그 연설이 생방송이 될 예정인데 그것 역시 우리나라 대통령이 북한 보통 사람들, 대중을 상대로 연설하는 것 역시 바로 최초죠. 최초입니다. 오늘 또 그 대동강 수산식당도 가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평양 시민들이랑 밥 먹으면 김정은 위원장이 안 간대요. 그것도 또 최초야. 그렇군요. 모든 순간이 최초입니다. 놀랍습니다. 참. 집계 나왔나요? 자, 최종 집계 보겠습니다. 최종 집계 피스비님 늦게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자, 서울이 최종까지 지금 1위입니다. 오히려 퍼센테이지가 높아진 것 같아요, 선배. 그다음에 독도가 2위고요. 지코 최현우 출연자 3위, 그리고 최초가 4위, 만찬이 5위입니다.
여러분 투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그 투표해 주신 것 갖고 또 저희가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이제 또 클로징송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클로징송은요. 네. 저희 그 알리 씨 노래 준비했어요. 네, 자, 왜냐하면 알리 씨가 지금 또 평양에 가 있죠. 네. 아까 막 알리 씨랑 그 방북단들이 사진 찍고 막 셀카 찍고 그렇게 있더라고요. 네. 지난 4월에 평양 대극장에서 공연하는 모습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제목이 펑펑. 펑펑. 예, 펑펑. 굉장히 궁금하네요. 저도 좀 궁금해요. 네. 무슨 노래인지 잘 모르겠어서 펑펑 궁금하네요. 네, 그러면 알리의 펑펑 함께 들으면서 저희는 물러나도록 하겠고요. 네, 내일은 선배 어떻게 돼요? 내일도? 네. 아, 그래도 우리 끝나기 전에 네. 이벤트 소개는 한번 아, 해봐야죠. 맞다. 여러분들 네. 저희 빨리 소개해드릴게요. 저희 IMBC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마린 홈페이지가 공식 오픈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시사교양으로 오시면 되는데요. 자, 시청자 의견에 여러분들이 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9월 28일 날 추첨으로 MBG 인형, 저 뒤에 있는 MBG 인형 5분께 드릴 거예요. 와서 짧은 글, 긴 글 다 좋습니다. 시청 소감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네, 뭐 어제도 누차 말씀드리지만 네. 경쟁률이 그다지 높지가 않아서 여러분들이 나 추첨되고 싶다. 나 네네네. 처음으로 경품 추첨 한번 돼보자. 네. 내 인생에서 나도 한번 뽑혀보자. 네. 라고 생각하시면 네. 아마 지금 대한민국에서 진행되는 경품 추첨 중에 가장 경쟁률 낮은 추첨이 아닐까. 이거 의지의 문제야. 내가 받고 싶으면 움직이세요. 움직이세요. 조금만 노력하면 여러분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린이 홈페이지 오셔서 글 짧게 뭐 한마디만 올리셔도 괜찮아요. 네네, 맞습니다.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저희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내일 또 5시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표정하지 마요. 아파 눈을 감으면 다정했던 모습과 너의 웃는 모습이 떠올라. 잘 지내란 말은 마요. 슬퍼지려 할 때면 따뜻했던 목소리 자꾸 내 귓가에 맴돌아서 오늘도 널 잊어보려 했어도 안간히 날 써봐도 잊혀지지가 않아. 울고 싶은 날에 널 보고 싶은 날에 그리움이 물고 차올라 미쳤나봐. 울고 싶은 날에 널 안고 싶은 날엔 사랑하나 봐 난 아직도. 그런 말은 하지 마요. 점점 힘이 들 때면 사랑한다는 말보다 차라리 모질게 떠나줘요. 가네요. 점점 멀어져 가네요. 붙잡으려 해봐도 어쩔 수가 없잖아. 울고 싶은 날에 널 보고 싶은 날에 그리움이 울컥 차올라 미쳤나봐. 울고 싶은 날에 널 안고 싶은 날엔 사랑하나 봐 난 아직도. 그래 이쯤에서 그만 놓아줘. 이별했잖아. 더 이상 눈물 흘리고 싶지 않아. 사랑한 기억도 함께한 추억도 지워 지워. 울고 싶은 날에 널 보고 싶은 날엔 그리움이 울컥 차올라 미쳤나봐.
남북 평화협력기원 남측예술단 평양공연 봄이 온다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